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지금 현대로템이 또 한 번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고조가 됨에 따라 또 방산 쪽에 또 좋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로템은요, 주주 여러분들, 사실 저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현대로템은 우리가 언젠가는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왜 지금까지 왜 올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현대로템의 이슈는 어떤 방산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요. 현대로템이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정배열의 우상향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제가 까먹지 말라라고 정말 누차 강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현대로템은요, 2013년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제가 선을 그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영업이익이 평범했죠. 이 빨강색 선을 정말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계속 이 빨강선 아래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제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방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각자의 도생을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다 각자의 어떤 무기를 계속적으로 좀 강화를 시켰던 거고, 그에 따라서 중동도, 그리고 뭐 전쟁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또 동유럽 쪽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걸 보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방산 쪽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수출 내용이 열렸었던 거고,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실적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대로템의 주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만 하지는 않는다. 지금도 주봉상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올해 1월 달 때 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분명히 정배열 상승은 맞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봉의 조정은 충분히 나왔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들어가실 때는 혹시나 눌림목의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가 이거를 더 사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때라도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잘 보시면 파랑색의 화살표가 나올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다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줬습니다. 물론 정말 짧게 끝났던 것도 있고 깊게 조정을 준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시장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현대로템을 계속 연속 촬영을 해오고 있지만, 항상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지금도 거래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월봉이라는 흐름을 잠깐만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오랫동안,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 때까지 정말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아래에서 끊임없이 움직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매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바닥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지금 더욱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량들을 지금 싹 다 쓸어 모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반 개인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현대로템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현대로템의 마지막은 거래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편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저는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파랑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제가 주주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 나오면 매도합시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는 또 매수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현대로템이 계속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매도해야 되는 이유는 실적이 뭔가가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추세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실전에서도 어떤 급등하는 매매나 아니면 추세 상승하는 종목들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한번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예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더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주봉으로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주주분들,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무조건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뭐냐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한 구간 있죠.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보면 12만 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 두꺼운 매물대가 하나 보이십니까? 이렇게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게 매물대 돌파하는 자리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11월 18일 날 있잖아요. 여기 주에. 여기에 두꺼운 거래량이 하나가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위에 하나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머리 위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핑크색의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위로 슉슉슉 올라가요. 그 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제대로 못 가죠. 분명히 핑크색의 흐름을 장악을 했는데도. 맞습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지금도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 머리 위에 매물대 하나 자리 잡고 있죠? 지금 요 매물대를 또 넘으려면 또 거래량이 또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한 번은 눌림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